자, 가장 먼저 다뤄볼 키워드는 막판 변수 마은혁입니다. 마은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탄핵 선고 기일이 불투명해진 지금 전국의 변수로 다시 떠오른 이름 세 글자입니다. 마지막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복잡해진 여야의 셈법을 박용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또 이남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일단 헌재가 아직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과거의 전례를 한번 비춰본다 싶으면은 오늘은 넘기면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 건너 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일까지 없으면 다음 주 이후 할 것 같다. 저희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비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13일에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3일이 목요일이죠.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할 수 있는 날짜가 금요일 14일밖에 없는데 연속 이틀 계속 이어서 이렇게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날짜를 13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이 결정문 초안을 다시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더 다룰 시간적 여력도 물리적 여력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연기된 거는 또 민주당이 결국은 이렇게 줄탄핵을 했던 것들이 자초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 민주당은요. 다시 강하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박창대 원내대표는요. 최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단죄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받아야 합니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봅니다. 자, 박용찬 위원장. 예. 그런데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좀 이런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 후보자가 들어오면은 이게 뭐 재판 지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마 후보자 빼고 8인 체제로 빨리 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기류가 사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뀐 겁니까? 상황이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천지가 달라진 거죠. 천지가 개벽한 거죠.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던 발언을 보면 8대0 자신이 있다. 만장일치로 결정될 것이다. 인용될 것이다.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8일 그러니까 주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고 여론이 확 급변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8대0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재 공식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입장이 돌변했고 그래서 지금 마은혁 카드를 다시 꺼내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대0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속내가 깔린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뭐 좀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9인 체제를 완성시키는 게 탄핵 인용에 좀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건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뭐 8인 체제로 8대0이 나오는 게 좀 불안하다 이런 기류가 깔려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분위기 없고요. 8대0을 여전히 다 확신하고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건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 간 의견이 상충될 때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죠. 이럴 때 의견이 상충될 때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부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내려준 겁니다.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으므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건데 이걸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며칠째.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국가기관
조만간 상당히 자주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이 선례, 나쁜 선례를 갖고 우리도 이거 임명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후속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려해서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을 내려줬으니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한 가지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불안해하니까 뭐 마은혁을 임명시켜서 뭔가 선거를 어떻게든 그 선고를 어떻게든 늦추려고 한다. 민주당은 그럼 선거를 늦추려고 하는 정당입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정당입니까? 하나만 정해서 좀 비판을 하셔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비판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한결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빨리 돼야 헌재 구인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변론 재개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근데 아주 작은 거는 가능성이라도 변론 재개를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게 되면은 그 변론 기일이 좀 늦춰질 수 있겠죠. 뭔가 기간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모든 것은 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선고 일단 물 건너갔다고는 하셨지만 만약에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체제에서 8대0 자신한다 이거죠? 그렇죠. 전혀 그런 흔들리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취재하기로는 여러 가지 기록,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8대0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듣기로는 근데 탄핵 선고가 자꾸 늦춰지는 거는 완전 좋은 시그널만은 아닌데 공식적으로는 8대0이에요. 근데 속내는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도 기자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언은 8대0이지만 이거 왜 늦어지지 하면서 조금 속이 타고 긴장감을 느끼는 기류도 사실은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부터 제 나름대로 불꽃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좀처럼 취재가 되지 않는다. 정말 철통 보완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취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만장일치로 이번에도 결정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상당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고 또 심지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는 걸 보면 이번에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은 힘들다. 이건 어디까지나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 상황을 취재해 본다면 만장일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저희가 취재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뭐 두 분이 이렇게 취재를 하신 거면 성치훈 부회장은 그런 취재 기류가 안 느껴지시는? 그렇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판결까지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때랑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탄핵 심판들도 많죠. 이거를 뭐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책임일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해야 되는 평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내에 뭔가 이전처럼 그 기간 내에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다는 것은 뭔가 뭐 안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인지 뭔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 때문에 저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뭔가 마은혁 재판관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내부의 의견이 충돌해서 계속 평의가 길어진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거다. 또 설명을 해주신 건데 뭐 이렇게 여러모로 좀 계산이 복잡한 민주당은요. 이번에 또 여러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면서 그야말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는 단식 농성이에요. 자, 이남희 기자, 김경수 전 지사 소식은 좀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도 단식에 동참을 해요? 오늘부터 또 민주당의 새 의원, 박수현 의원, 또 민영배 의원 또 그런 분들이 같이 동참을 했고 이제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 동참을 했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이요. 야당의 탄핵 연대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식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곡기를 끊는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걸 설득하려는 마지막 압박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꺼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 하나 또 살펴볼게요. 다음 카드는 자, 삭발 투쟁이 뜰 텐데 보면은 어제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하는 시민들이 삭발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직접 삭발에 나섰더라고요. 박용찬 위원장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민주당 의원 3분이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 3분이 지금 삭발식을 가졌고요. 박홍배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고
김문수 의원이 흔쾌히 네. 동참했다. 그리고 여기에 전진숙 의원까지 가세했다. 그래서 세 분이 동시 삭발식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데 앞으로 동참하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인데요. 처음에는 공지됐을 때 이제 네. 김문수, 박홍배 의원 두 분이 한다라고 공지가 됐었는데 이제 여성인 전진숙 의원이 이제 삭발을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저희 자막도 나갔지만은 제가 싱크로 직접 들었거든요. 머리카락 집신지어서 헌법재판관 분들께 보낼 것이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면서 굉장히 절박하게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더 이렇게 삭발을 하면은 네. 굉장히 더 또 시각적으로 저희가 크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수단을 동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성침 부의장, 네.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서 재판관에게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뭐 결의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대통령의 이런 구속 취소가 인용되고 나서 예. 당내에서도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헌법 재판에만 신경을 쓰고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왜냐 사실 이 구속 취소 인용이 되는 과정 논 거를 보면은 네. 초과됐다 아닙니까 구속 기간이? 근데 이건 1월에 사실 논쟁이 한 번 있었어요. 1월 24일 날 구속영장을 연장 신청하는 게 불어된 다음에 지금까지 법조계에서는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는 게 다수 설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고 이거를 피의자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곧 끝난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무정 검찰총장에게 빨리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하라고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죠. 그런 자성의 목소리 때문에 지금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이런 네.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 한번 볼까요? 마지막 카드는 천막 투쟁입니다. 당의 행동 거점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예 광장으로 옮겨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행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지도부 제안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탄핵 인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좀 광장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 성춘 부의장.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광장에서 천막농성 벌이는 게 찾아보니까 이게 2013년 이후에 거의 12년 만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밤에는 뭐 의총도 아예 천막에서 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자, 그러면은 왜 여의도가 아니고 광화문을 택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원래 첫째는 일단 여의도에서 뭔가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할 때는 뭔가 여당에 대한 아니면 다수당에 대한 항의를 할 때 국회에서 뭔가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 뭐 이런 때 여의도에서 뭔가 투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국민들도 여의도 앞에 모였던 거는 탄핵소추안 통과시켜라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의도 앞에 모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빨리 임명하라, 이행하라, 행정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도 헌법재판소에도 빠른 판결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광장으로 갔다, 광화문으로 갔다라는 유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시민분들도 매일 밤 거기에 광장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에서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심야에 그러니까 야밤에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까지 이어가겠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뭐 계엄 때처럼 좆짜서 숙식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서도 투쟁을 이어가고요. 또 경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법적으로 대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끝나고는 또 회관에서 휴식하면서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또 비상대기령도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요. 또 이런 가운데 강기정 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들은요.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린 분도 있었습니다. 이 수원역에서 1인 시위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인용, 조기 파면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가 뭐라?
자, 성층 부의장.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뭐 단식, 삭발, 1인 시위, 뭐 기자회견까지 할 수 있는 공세는 다 일단 동원을 좀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렇게 좀 총공세로 바뀌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계기가 저희도 취재를 해보니까 얼마 전, 그러니까 사흘 전에 있었던 뭐 8.1 의총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너무 방심했던 것 아니냐, 뭔가 그 형사 재판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네. 뭔가 이런 상황을 너무 예측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또 결정적 계기는 저렇게 광장으로 나가고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는 이유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탄핵에 찬성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은 12월 3일 비상겸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안감을 좀 진정시키고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그렇게 뭐 삭발이든 거리로 나가든 뭐 천막 농성이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성의 목소리 가운데 뭐 형사 재판을 좀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좀 조기 대선이 시작된 것처럼 방심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시기적 문제도 그런 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저희는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뭔가 지금 뭐 그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예. 뭔가 다들 조기 대선을 좀 가정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네. 다 그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자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했던 건데 민주당도 너무 우리가 이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모르고 너무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 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자중하고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뭐 사실 그 개헌론을 갖고 좀 개파가 다른 의견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자중하고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자, 뭐 민주당이 뭐 시간을 좀 지체해서라도 마 후보자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가 있다면요. 반면에 그냥 쭉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류가 감지되는 쪽도 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 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재에 탄핵 심판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박용택 위원장, 뭐 그동안 여권은 탄핵 심판을 좀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변론 재개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이쪽으로 여권 기류가 확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저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당초 윤 대통령 측에선 예. 추가 변론을 더 한번 해보자라는 기류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곽종근 그 양심선언 녹취 파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 변론을 해야 될 필요성, 절박성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선 추가 변론을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붙인 거죠. 네. 그렇게 입장을 다시 정리한 데에는 마은혁 변수가 결정적이었다. 예. 다시 말해서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면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네. 또 마은혁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 선고까지 참여하는 예. 저희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추가 변론 기일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 그렇게 입장을 정했고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예. 당초 추가 변론을 정해달라라는 게 저희 당의 사실상 공식 입장이었는데 예. 지금 마은혁 변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가 변론을 언급하지 않기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변수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계속 뭐 이런 논리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 강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검사를 지낸 조응천 전 의원의 말부터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상대로 뭐 그냥 몇 시간 동안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대통령이 좀 하겠다는데 그거 안 된다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면 대도 안 한 소리는 아유 그건 질문하지 마시죠. 라고 사안별로 그냥 해야지. 조식에 들고 자 이제 1시간 1분 남았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박용택 위원장, 뭐 저런 절차적 흠결이 있어도 지금으로서는 마 후보자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지금 끝내는 게 낫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죠. 지금 저 조응천 전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추가 변론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게 되면 탄핵 인용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치명적인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추가 변론을 포기해서라도 마은혁 임명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절박한 만큼 여권 내에 마 후보자에 대한 불신규도 아주 상당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김문수 장관이 어제 그러니까 마 후보자를 향해서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이러면서 쏘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도 예전에 이제 노동운동하면서 이제 예. 좌파의 그것도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잘 아는 분인데 굉장히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그 인천 민주노련 핵심 지도부였기 때문에 결국 마 후보자 같은 분이 들어오면 헌재가 오염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자 뭐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추행 부의장. 예. 그런데 사실 마 후보자가 만약에 이제 들어와서 구인 체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뭐 길든 짧든 간에 일단 선고는 좀 미뤄질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근데 이 대표 사실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에 또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3월 26일 이후로 밀린다면 민주당도 좀 부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희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김문수 장관이 뭐 저렇게 마은혁 후보자를 아무리 비판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절차적 중당성 계속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적 중당성은 왜 무시합니까? 야당이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렇게 임명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 그때 들어와서 그때 분명 마은혁 후보자가 본인이 사법고시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와서 당신의 사상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어보셨어야죠. 그렇게 의심하겠다면은 그걸 확인하시지도 않고 이제 와서 뒤늦게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저희는 부당하다. 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 3월 26일이라든지 네. 4월 18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도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선고 당일에 그러니까 경찰은 헌재를 둘러싸고 있는 반경 100m를요. 차벽으로 둘러싸서 완벽한 또 진공 상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여기에 더해서 경찰이 총기 출고도 금지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고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시위대의 뭐 테러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 때도 이렇게 총기 출구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